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제목은 이와 같고요. 여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고요. 뒷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생략할까 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이니 로봇 기술이니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뭘까? 여러 전문가들의 정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지능정보 기술이 결합되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혁명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이 대량 생산 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지식정보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진화의 혁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제조 분야에 대입해 본다면 제조 기술, 생산 기술과 지능정보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하고 함께 저희 양산공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포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제조,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양산공단의 현실을 보면 입주업체 수로만 따지면 우리 국내 제조업체의 40%가 양산공단에 있고요. 고용의 약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당 생산 실적 그리고 종업원 1인당의 생산 실적은 국가산단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작은 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협동로봇이나 제조혁신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런 이제 제조혁신의 하나의 키워드로서 협동 로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협동 로봇은 여러 전문가님들 발표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안전망 없이 근거리에서 인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키워드로는 안전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저렴하다고 하는 점, 그렇죠? 그리고 설치 운영이 쉽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협동 로봇이 제조 현장에 적용된다면 생산성을 아주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 MIT 리포트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반월 시아공단, 안산공단의 대부분을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 예측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급속한 팽창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 로봇이 아주 이 지역 제조업 활성화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협동 로봇이 이제 널리 쓰이게 되면 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과 로봇의 협업 시대가 개막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유연성 그리고 로봇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이제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협동 로봇으로 끝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협동 로봇의 미래는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지능정보기술을 결합해서 인간의 지능을 구현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대입해 보죠. 협동 로봇의 지능정보기술이 결합된다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협동 로봇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에 적용할 경우, 인공지능이 융합될 경우 기존 로봇이 제조 로봇이 하지 못했던 비정형 환경, 비표준 환경, 유연성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인공지능 협동 로봇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벤츄얼리는 무인 로봇으로 진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여기 동영상에는 그 로봇 비전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이커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능을 가지고 그렇죠? 원하는 작업을 똑똑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바뀌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능을 올려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공지능
지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죠. 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구현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몸을 구현하는 육체를 구현하는 로봇 기술이 융합된 건 아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 생각하는 능력과 학습하는 능력을 협동 로봇이 보유하게 되겠죠. 인공지능에서 또 중요한 기술이 딥러닝입니다. 이 딥러닝 기술은 뭘까요? 간단하게 보면 뇌를 모방해서 배워가면서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딥러닝 기술이 이론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서 불과 5, 6년이 밖에 안 됐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같으면 알파고만 만든 게 아니고 자사의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가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게 이런 데이터 기업들은 순이익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죠. 적용했더니 공조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력성으로 40% 절감했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알파고를 보시면 이세돌을 그때 4대1로 이겼죠. 근데 한 1년인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프로 기사든지 게임이 안 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배워서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협동 로봇의 탑재가 되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능정보 기술 중에 앞부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할 때 CPS가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기반 기술이다라고 아주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CPS 기술이 뭔지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수의 센서를 이용해서 물리 세상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센싱해내고, 그렇죠?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 또는 AI로 분석을 해서 사이버 세계에서 인지 분석, 예측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물리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시키는 그런 일련의 사이클들이 무한 반복되는 그 일종의 에코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이론적이나 기술적인 정의는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공장 전체가 물리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이 공장 전체가 CPS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공장 단계, 기초, 중간 단계를 거쳐서 고도화 단계에 극한에 이르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장 전체가 하나의 인간과 같은 유기 생명체 같이 작동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 구축의 고도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 기술이 더 크게 발전하면 시티 전체가 하나의 유기 생명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밟은 것 같아요. 선을 밟은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라고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스마트 시티라 하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 생명체 같이 동작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건 CPS가 극한까지 간 것이죠. 뭐 근데 그건 너무 미래고 여기 있는 게 협동 로봇 하나와 그 주변의 공정, 환경이라고 한다면 협동 로봇이 협동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반 기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요새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는 제조 쪽에서는 많이 쓰여왔던 용어인데 요새 정의를 보면 CPS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CPS는 비슷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은 제조 현장이나 프로세스의 쌍둥이를 0101로 만드는 거죠. 사이버상에. 이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을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문제 발생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인화로 가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런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현실 디바이스고요, 어떤 부분은 디지털 트윈이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제조 현장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지능정보 기술인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왼쪽이 공장에 놓여지는 협동 로봇입니다. 오른쪽은 어딘가에서 돌고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예. 그러면 왼쪽의 협동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을
기능이 탑재된 협동 로봇이라면 예측 인지 기능도 있고 뭐 매니플레이션도 이제 똑똑하게 하고 하겠죠.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 협동 로봇의 센서를 달아서 IoT 센서를 달아서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제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문제도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도 시켜서 이미 공장에 보급되어 있는 로봇들을 가면 갈수록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개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양쪽에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둘은 디지털 트윈으로 실시간 동기화가 된다. 이런 개념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지능정보기술, AI나 CPS 등의 지능정보 기술과 로봇 기술이 융합되는 미래의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모델이 사업성이 있으려면 일단은 로봇 자체는 염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치 점화 가능한 염가형 로봇에 뭐 그리퍼를 지능화한다든가 지능을 탑재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요 두뇌에 해당되는 AI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해주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 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이런 방향으로 미래는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나 자동차 쪽 커뮤니티에서는 이 그림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뜬금없이 만든 게 아니고 자율주행차 쪽에 컴플러스 같은 이 그림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품 메이커들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협동 로봇 기반의 제조적인 플랫폼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이런 화두를 좀 던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할 거는 저희 한양대학교 사업단에서 안산시와 함께 협동 로봇 보급 시범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개 지역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시범 사업은 기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선정 진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하면 약 1년간에 걸쳐서 이제 쓸만한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는. 근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 플러스 이제 기업들이 함께 하겠죠. 근데 이게 결과물만 던져서는 이제 쓰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의 재직자분들도 좀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결과물을 같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2개의 기업하고 이제 작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용접 공정입니다. 이게 용접 공정이 수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접 형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가 쉽지가 않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쉽지 않은 이런 환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협동 로봇 시스템을 적용하면 딱 맞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 시뮬레이션, 공정 시뮬레이션부터 해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공정은 이 부품인데 부품이 이렇게 박스에 쌓여 있습니다. 요걸 하나하나 작업자가 집어가지고 분량 이제 검사하는 그런 수작업 공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협동 로봇을 적용해보자 이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부품 적재 공간에서 로봇이 부품 하나를 가져와서 그렇죠? 검사를 하고 분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작업자는 지금은 이제 분당 대체로 보니까 저희가 가서 보니까 한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양품일 경우에. 분당 6개 정도 검사하시고요. 분량일 경우에 좀 정밀하게 보니까 분당 한두 개 보시더라고요. 근데 작업자분들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2기업과 함께 시범적으로 한번 기술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AI, 인공지능이 특히 그렇지만 실제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해봐야만 기술 발전이 있지 우리가 랩 안에만 갇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기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기업과 진행한 중간 결과물을 저희가 10월 24일 날 우리 사업단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거든요. 개소식을 하는데 그때 시뮬레이션 결과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비포 현재의 공정, 그다음에 애프터 협동 로봇이 적용되고 나서 생산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예를 들면 용접 같으면은 하나 용접하는데 5분 이상 걸리던 걸 1분 30초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개발된 상황도 한번 시연을 하려고 하니까요. 10월 14일 다음 달 수요일입니다. 캘린더에 마크해 주시고 관심 있으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저희 사업단 좀 소개도 좀 드리고 학교의 그 교육 프로그램 몇 가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케어 사업단은 케어란 용어는 일단 이겁니다. Collaborative AI Robotics in Engineering의 약자. 그래서 인공지능 협동 로봇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인재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잘 케어해주겠다. 그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케어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케어 사업단은 인공지능 기술의 전문성 있는 소프트웨어 학부, 그리고 로봇 기술의 로봇공학과, 그리고 제조와 생산 쪽에 전문성이 있는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이 연합을 해서 학과 간의 벽을 허물고 융복합 교육을 하고자 학과 간의 벽을 허문다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명의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다행히도 이 지역에 제조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협동 로봇이 아주 딱 맞는 토픽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과의 전임 교수님이 총 하면 20분인데 이렇게 같이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 실습 공간 케어랩 또 구축을 하고 있고요. 10월 24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협동 로봇 테스트 베드로서 한쪽에서는 로봇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 그다음에 학생들의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 38개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 전문가님의 소속 기업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단 소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홍보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교육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일단은 공학대학 내에 학부를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 융합공학부를 새로 만들고요. 여기 안에 전공을 4개를 둡니다. 소재 부품, 로봇, 소프트웨어, 건설 IT 이렇게 넣는데요. 이 로봇 융합 전공이 입학 정원의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크냐? 그러면 로봇 융합 전공 안에 또 기계 트랙, 또 전기전자 트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계약학과는 어떤 내용이냐? 조기 취업형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뽑아서 1년 후에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년 후에 취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졸업은 3년 후에. 그럼 3년 후에 그러면 전문 학사를 받냐? 그게 아니고 일반 학사학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부에서 기획을 해서요. 저희 이제 여기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60학점 집중적으로 여름 겨울 학기까지 쉬지도 않고 듣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은 주중에 야간 하루와 토요일을 이용해서 30학점씩을 듣게. 그렇게 하면 2, 3학년 때는 평일날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수업을 하는 일학습 병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똘똘한 학생들을 적어도 2년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월급은 주셔야죠. 그리고 뭐 장학금이 한 학기에 한 2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 인력 활용 계획이 있으신 업체분들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홍보를 좀 같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학생 대상 홍보도 하고 기업 대상 홍보도 앞으로 좀 할 예정인데요.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